오늘 초등학교 5학년 수학 두 규칙과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이 단원은 크게 세 개의 소단원으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 단원이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자 이런 얘기야. 지금 그림을 미리 그려놨어 조금. 그치? 우리가 보면 이게 사각판이야. 얘가 사각판. 그치? 그리고 얘를 지금 그림을 그리긴 그렸는데 바퀴야 바퀴. 얘도 그러면 바퀴겠지? 얘도 바퀴다. 사각판 하나가 있을 때 바퀴는 두 개가 돼. 그치? 다시. 야, 움직이면 이제? 이렇게 하고. 자, 여기, 그다음에 이렇게 맞춰.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지우개.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하자. 그럼 우리가 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사각판 의수 그리고 바퀴의 수가 되겠지? 바퀴의 수 이거를 지우개가 아니었네. 오케이, 이제 한번 해보자. 사각판의 수가 맨 처음에 한 개였을 때 여기 말하는 거야. 여기, 그렇지? 한 개였을 때 바퀴의 수는 몇 개야? 두 개가 되는 거지. 그럼 사각판의 수가 두 개였을 때는 그럼 바퀴는 몇 개야? 네 개가 되지. 사각판의 수가 세 개였을 때는 바퀴는 몇 개가 될까? 여섯 개가 되지. 그럼 우리가 여기 그리진 않았는데 사각판의 수가 네 개일 때는 바퀴의 수는 몇 개가 될까? 여덟 개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규칙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두 양 사이의 관계라고 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말로 표현을 해보자. 사각판의 수가 한 개 늘어날 때 바퀴의 수는 두 개씩 늘어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사각판의 수가 한 개씩 늘어날 때 지금 여기 보니까 사각판이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여기도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여기도 플러스 1, 한 개씩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사각판의 증가에 따라서 바퀴의 수는 어떻게 돼? 플러스 2, 플러스 2, 두 개씩 지금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바퀴의 수는 두 개씩 늘어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치? 오케이. 그럼 대응 관계를 한번 알아보면 사각판의 수는 바퀴의 수 반과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사각판의 수는 바퀴의 수의 반과 같습니다. 반은 절반이라는 얘기야. 절반. 그치? 절반과 같습니다. 바퀴의 수는 그러면 바퀴의 수는 사각판의 수 몇 배야? 수의 두 배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해돼? 지금 보자. 지금 사각판의 수가 1이야. 그럼 바퀴는 지금 2가 되지. 사각판의 수가 2야. 그럼 바퀴는 4가 되지.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우리가 얼마? 곱하기 2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지. 글씨가 안 보이네. 곱하기 2 하면 된다는 얘기. 곱하기 2.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그치? 바퀴의 수에서 사각판의 수로 갈 때는 곱하기 2분의 1 혹은 나누기 2라고도 하지. 나누기 2를 해주든지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우리가 바퀴의 수에서 사각판의 수를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어떤 걸 한번 해볼까? 사각형의 수와 원의 수로 한번 다음 걸로 한번 보도록 하자. 이 그림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원이지. 사각형이 하나일 때 원이 지금 두 개 있지.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림을 예측해 보면 어떻게 될까? 곱하기 붙여넣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 또 하나 해줄까? 붙여넣기.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주자.
붙여넣기. 또 하나 해주자. 붙여넣기. 그럼 또 하나 붙여넣기. 오케이. 이런 정도 했으면 충분할 것 같고 지우개. 오케이. 오감을 해서 얘를 이렇게 한번 될까?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하기 해서 붙여넣기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얘를 잠깐만 얘도 여기 지워줘야지. 자, 우리가 이런 그림이 있다고 얘기해보자. 계속 이런 규칙이 반복된다고 할 때, 그치? 점점점 찍을게. 그러면 사각형 수와 원의 수의 두 양 사이에 관계가 있겠지. 얘를 한번 표로 나타내면 사각형의 수 그리고 원의 수 이렇게 하고 가운데를 딱 나눠서 사각형의 보자. 사각형의 수가 지금 한 개일 때 원의 수는 두 개였지. 이것도 색깔을 조금 바꿔서 해줄까? 두 개. 그 다음에 사각형이 두 개일 때는 원의 수는 몇 개야? 세 개였지. 사각형이 세 개일 때는 원의 수는 몇 개야? 네 개였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그리진 않았지만 사각형의 수가 네 개이면 원의 수는 몇 개일까? 그렇지? 다섯 개가 된다 이런 얘기지. 이런 규칙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점 세 개를 찍어서 나타낼 수가 있겠네. 그러면 문제를 보자. 문제. 사각형이 10개이면 원은 몇 개일까? 원은 몇 개? 빨간색으로 써줄게. 11개지. 어떻게 알았어? 그치? 지금 사각형 수하고 원의 수하고 비교를 하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면 1에서 2가 되고 2에서 3이 되고 3에서 4가 되고 4에서 5가 되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1을 해주면 사각형 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면 원의 수가 된다는 얘기지. 지금 사각형이 10개니까 플러스 1을 해주니까 11개가 된 거야. 이해되지? 그럼 사각형 수와 원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걸 말로 써봐라 이런 얘기지. 말로 표현을 하면 사각형 수는 원의 수보다 뭐라고 할 거야? 1만큼 더 작습니다 하면 되겠지. 그러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원의 수는 사각형의 수보다 1만큼 더 큽니다 하면 되겠네. 이해되지? 지금 주어가 사각형의 수냐 원의 수냐 이거에 따라서 뒤에 부분이 달라져. 사각형의 수는 원의 수보다 사각형이 하나일 때 원이 두 개잖아. 그러니까 원의 수보다 1만큼 더 작은 거지. 그치? 그런데 원의 수는 사각형의 수에 비해서 하나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사각형의 수보다 1만큼 더 큽니다 라고 표현을 한 거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자. 두 번째,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기. 보자. 자동차가 있어. 자동차. 그치? 그럼 자동차에는 뭐가 있지? 바퀴가 있지. 이걸 보려고 하는 거야. 자동차 한 대가 있으면 바퀴는 몇 개야? 4개가 있지. 자동차가 2대야. 그럼 바퀴는 몇 개야? 8개지. 자동차가 3대야. 그럼 바퀴는 몇 개 있어? 12개지. 자동차가 4대 있어. 그럼 바퀴는 몇 개야? 16개지. 이런 규칙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라고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겠네. 그렇지? 그러면 자동차의 수를 우리가 좀 전에 나타냈던 것처럼 뭘로 나타낼까? 이거를 우리가 사각형처럼 이렇게 사각형으로 하자. 바퀴의 수는 우리가 세모로 해보자. 그치? 그러면 바퀴의 수는 자동차 수의 몇 배야? 여기서 곱하기 4 해야지. 2에서 8이 되려면 곱하기 4 해야지. 3에서 12가 되려면 곱하기 4 해야지. 4에서 16이 되려면 곱하기 4 해야지. 그러니까 네모
자동차 수 곱하기 4 하면 뭐가 돼? 세모가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네. 그러면 거꾸로도 가볼 수 있어야지. 요렇게 가는 거, 요렇게 가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 세모가 주어가 되지. 세모를 나누기 4를 해줬어. 4 나누기 4는 얼마야? 1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 1이 나오는 거야. 8 나누기 4 하니까 2가 되지. 12 나누기 4 하니까 3이 되지. 16 나누기 4 하니까 4, 4, 16에서 4가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가 자동차의 대수가 나와진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지? 이렇게 가볍게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 자동차가 있는데 1시간에 80km를 이동한대. 문제. 1시간에 80km를 이동하는 자동차가 있어. 그렇지? 그럼 시속 80km라는 얘기야. 이 자동차가 이동하는 거리와 걸린 시간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걸린 시간 그리고 이동하는 거리, 이동 거리라고 하자. 이동 거리. 이걸 우리가 위에서처럼 표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렇지? 여기는 점점점 찍고 점점점 한번 해보자. 걸린 시간, 시간은 1시간이 기준이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 1시간에 몇 킬로미터 간다고 그랬어? 80km가 간다고 그랬지. 그럼 2시간 가면 80km를 2번 간 거잖아. 그러니까 8이 16, 160km를 가겠네. 3시간 가면 3, 8에 24, 240km를 가겠네. 4시간 가면 4, 8에 32, 320km를 간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우리가 얘를 또 네모나 세모로 해서 우리가 나타내보자. 걸린 시간을 네모라고 하고 이동 거리를 우리가 세모라고 할까? 그럼 걸린 시간을 우리가 네모라고 했어. 네모. 여기에다가 무엇을 해야 80이 될까? 곱하기 80을 하면 돼요. 2에다가 몇을 하면 160이 돼? 곱하기 80. 여기도 곱하기 80. 여기도 곱하기 80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모 걸린 시간에다가 곱하기 80을 하면 세모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세모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 세모가 여기서 여기로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누기 80을 해주면 80 나누기 80은 1이지. 80 곱하기 1은 80 이렇게 되니까 나누기 80을 해주면 160을 나누기 80 하면 2가 되겠지. 여기도 나누기 80 하면 3이 되겠지. 320을 나누기 80 하면 4가 되겠지. 그러니까 나누기 80은 네모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이 두 가지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문제를 하나 보면 우리가 예전에 단호가 만들었던 팔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치? 팔찌가 있어. 팔찌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 비즈라고 하나? 이런 거를 예쁘게 꾸미잖아. 8개가 있다고 하자. 그치? 이런 식으로 8개 다 했네. 이건 우리가 팔찌라고 하자.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뭐 비즈 혹은 구슬이라고 하자. 구슬. 그치? 구슬이 이렇게 있어요. 그치? 그러면 팔찌와 구슬의 수 우리가 표로 한번 나타내볼까? 팔찌가 있고 구슬이 있어. 팔찌의 개수하고 구슬의 수를 우리가 표를 나타내면 팔찌가 하나일 때 구슬은 몇 개 들어가? 8개 들어가지. 팔찌가 2개야. 그럼 구슬은 16개 들어가지. 3개면 24개 들어가지. 4개면 32개, 32개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그 뒤에는 점점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그럼 얘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겠다. 그러면 팔찌의 수를 우리가 이번에는 뭘로 해줄까? 세모로 할까? 구슬의 수를 우리가 네모라고 해주자. 그치? 그러면 여기서 1이 8이 되려면 곱하기 8 해야지. 2가 16이 되려면 곱하기 8 해야지. 3이 24가 되려면 곱하기 8 해야지. 4가 32가 되려면 곱하기 8 해야 되네.
세모에다가 팔찌에다가 곱하기 8을 하면 뭐가 된다? 구수르 개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지. 그치? 이거를 옆에다가 뭐 우리나라 말로 쓰시오 그러면 팔찌의 8배, 팔찌 개수의 8배, 팔찌 개수에 8을 곱하면 8배, 구수르 개수는 8배이다. 그치? 구수르 개수는 팔찌 개수의 8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수 있어? 이제 거꾸로도 할 수 있지. 여기서 여기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럼 8이 1이 되려면 나누기 8을 하면 되겠지. 8 나누기 8은 1. 16 나누기 8은 얼마야? 2가 되지. 나누기 8. 24 나누기 8은 3. 32 나누기 8은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모, 구술, 개수 나누기 8 하면 세모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팔찌의 개수는 구수르 개수의 8분의 1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뭘 하나 해볼까? 이런 경우는 뭐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봐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 그치? 우리가 포장지를 생각을 해보자. 이제 친구 생일이야. 그래서 친구 생일이 여러 명이 겹쳐 있어. 하루에 한 5-6명이 뭐 친구 생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포장지가 필요한데 포장지 한 장으로 포장할 수 있는 선물의 개수가 포장할 수 있는 선물의 개수가 2개라고 하자. 그치? 그러면 포장지 2개면 선물을 몇 개 포장할 수 있어? 3개가 아니고 4개 포장할 수 있지. 4개. 그러면 포장지 3개로 했을 때는 선물을 6개 포장할 수 있지. 그치? 점점점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 만약에 포장지 10개로 포장할 수 있는 선물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 다 구할 수 있잖아. 여기 보니까 1에서 2 더하기 2를 해도 되고 곱하기 2를 해도 되네. 근데 여긴 더하기 2를 하려고 하니까 3밖에 안 되잖아. 곱하기 2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 있겠네. 그치? 3 곱하기 2는 6. 그럼 만약 여기 10이 있어. 지금 여기 10개라고 했으니까 포장지가 10개였을 때는 여기에 곱하기 2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20개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지. 20개라고 답을 쓰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포장지의 수를 우리가 세모라고 하고 선물의 수를 우리가 동그라미라고 해보자. 그치? 포장할 수 있는 선물의 개수. 그럼 얘를 우리가 표현하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 세모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동그라미 원이 나와요.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럼 거꾸로 원을 나누기 2 하면 뭐가 나와? 포장지의 개수가 나와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를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자.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거야. 대응식을 보고 대응 관계를 나타낸 식을 보고 문제를 만들어 보자. 네모 곱하기 4는 뭐 세모라고 하자. 이걸 보고 관련된 대응 관련된 식을 상황을 만들어 보면 되겠네. 뭐가 좋을까? 한번 생각해봤어? 아빠는 딱 생각했는데 우리 따누가 가장 좋아하는 거 강아지. 그치? 강아지의 수를 뭘로 놓으면 돼? 네모라고 하자. 그 다음에 강아지 다리의 수를 우리가 세모라고 하자. 그럼 요거는 표로 딱 나타낼 수 있지. 손쉽게. 강아지의 수가 한 마리일 때는 다리가 몇 개? 4개. 2마리일 때는 다리가 몇 개? 8개. 3마리일 때는 다리가 몇 개? 12개.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얘기지.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여기에서 이렇게 되려면 곱하기 4가 되면 되잖아. 2 곱하기 4가 하면 8이 되지. 3 곱하기 4 하면 12가 되지. 그러니까 강아지 우리가 네모 곱하기 4는 세모 나누기 4는 네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얘를 한글로 표현해 보래. 그럼 뭐라고 하면 돼? 강아지 다리의
수는 강아지의 수의 4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 만약에 강아지의 수는 강아지의 수로 하면 나누기 나누기 4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니까 그거는 조금 부적절하네. 이건 살아있는 생물이잖아, 그치? 그래서 강아지 다리의 수는 강아지 수의 4배입니다. 이런 정도 표현해주면 되겠네. 오늘은 여기까지.